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진짜 있겠어? 인터넷 관종들이 지어낸 소설이겠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방심을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어줄 유튜버 망둥이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하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도시 괴담들을 흔하게 접합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지어낸 허구이거나 과장된 괴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한 헛소문인 줄 알고 웃어넘겼던 괴담들이 경찰 수사와 뉴스 보도를 통해 100% 팩트로 밝혀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영화 속 살인마보다 지금 내 옆을 지나가는 평범한 이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 오늘은 해외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들입니다. 여러분의 안전 불감증을 완벽하게 박살 내버릴 오늘의 영상. 단순한 인터넷 괴담인 줄 알았는데 100% 실화로 밝혀진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사건 탑10. 현관문 도어락 잘 잠겼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팩트 폭격 시작합니다. 12.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친절한 음료수 괴담. 어릴 적 부모님들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경고 그저 잔소리인 줄 아셨습니까?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고생한다며 건네는 피로회복제나 캔 음료를 마셨다가 정신을 잃고 장기를 털리거나 돈을 뺏긴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괴담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완벽한 실화로 터졌습니다. 일당들은 기억력이 좋아지는 집중력 음료라며 고등학생들에게 무료 시음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료에는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이 타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마약을 먹인 뒤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자식이 마약을 했으니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악마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9위. 혼자 사는 집 자꾸만 줄어드는 음식과 샴푸. 1인 가구 자취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숨바꼭질 괴담의 현실판입니다. 나 혼자 사는 원룸인데 샴푸가 너무 빨리 닳아요. 퇴근하고 오면 냉장고 반찬 위치가 묘하게 바뀌어 있어요. 집에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 아닙니다. 이른바 기생범죄는 한국에서도 수차례 적발되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보일러실과 연결된 비좁은 환풍구 공간에 노숙자가 몰래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출근하면 거실로 내려와 TV를 보고 밥을 훔쳐먹은 뒤 퇴근 시간 전에 다시 천장으로 숨어드는 소름 끼치는 생활을 무려 반년 넘게 지속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8위. 현관문 도어락에 묻은 하얀 가루의 정체. 최첨단 보안 장치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끔찍한 괴담입니다. 누군가 내 집 도어락 번호판에 밀가루나 형광펜을 칠해두고 내가 누른 비밀번호 지문 자국을 훔쳐보고 침입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괴담을 넘어 수법은 훨씬 기괴하고 최첨단으로 진화했습니다. 실제 연쇄 빈집털 이범들이 체포되었을 때 이들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경보기 안에 새끼손톱만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했습니다. 밀가루 괴담보다 100배는 더 소름돋는 과학기술이 결합된 범죄였습니다. 7위. 공중화장실의 나사목 괴담. 밖에서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지게 만드는 극강의 현실 공포입니다. 공중화장실 문짝이나 휴지거리에 뚫린 작은 구멍 혹은 수상한 나사못을 유심히 보지 마라.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괴담이 돌았습니다. 이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초소형 불법 촬영 범죄의 실체였습니다. 숙박업소 객실이나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들은 그 형태가 기괴했습니다. 평범한 나사못 머리, 옷걸이, 코트훅, 심지어 탁상시계 숫자 렌즈 안에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괴담이 팩트로 밝혀진 이후 공중화장실 구멍마다 휴지가 쑤셔 박혀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6위. 택시 뒷좌석 문고리 실종 사건. 회식 후 늦은 밤 택시를 탔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심야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이상한 길로 가길래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뒷좌석 안쪽 문고리가 아예 뽑혀 있어서 갇힐 뻔했다는 괴담이 돌았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은 청주 택시 연쇄살인 사건의 실제 수법이었습니다. 연쇄살인마 안남기는 자신의 택시 뒷좌석의 안쪽 문고리를 드라이버로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에는 두꺼운 합판을 덧대어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오지도 못하게 완벽한 밀실을 만들었죠. 여성 승객이 탑승하면 창문을 잠그고 납치하여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터넷 괴담이 연쇄살인의 도구였다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등골이 서늘해지셨습니까? 이제부터 등장할 탑5는 국가기관까지 속여 넘기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역대급 실화들입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계속해서 화면에 집중해 주십시오. 5위. 가짜 검찰, 가짜 택배기사의 문 두드림.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들을 사칭한 끔찍한 범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라는 전화 괴담.
혹은 혼자 있는 집에 택배 왔습니다 라며 문을 열게 한 뒤 강도로 돌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주거 침입 강도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매뉴얼입니다. 국가기관 사칭해소가 수십억 원을 지하철 보관함에 넣었다가 털린 피해자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또한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빈 택배 상자를 들고 여성 혼자 있는 집의 문을 열게 만들어 침입하는 사건들이 폭증하면서 대한민국에는 무인 택배함과 문 앞 배송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4위. 월 1천만 원 보장 고수익 해외 알바의 덕. 최근 2030 청년들을 끔찍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괴담입니다.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 간단한 타자만 치면 한 달에 1천만 원을 드립니다. 이런 문자에 속아 해외로 나가면 여권을 뺏기고 감금당한 채 장기를 적출당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기 적출은 영화적인 과장이 섞여 있었지만 감금과 노예 노동은 100% 끔찍한 팩트였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국경지대에는 무장 경비원들이 지키는 거대한 범죄 단지가 존재합니다. 한국 청년들이 고수익에 속아 현지에 도착하면 즉시 여권과 휴대폰을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좁은 방에 갇혀 매일 15시간씩 한국을 향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도록 강요받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전기 충격과 구타를 당하는 끔찍한 인신매매의 실체가 뉴스 심층 보도를 통해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3위. 길거리 도를 아십니까? 나의 참혹한 결말. 강남역, 홍대 등 번화가에서 흔히 마주치는 불쾌한 사람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따라갔다가는 영혼을 빼앗기고 전 재산을 털린다는 유명한 괴담입니다. 영혼을 빼앗기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의 돈과 인생이 박살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망에 걸려든 불법 사이비 포교 단체들의 수법은 악랄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재단으로 끌고 가 조상님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수백만 원짜리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대부업체 대출까지 강제로 받게 만들었죠. 심지어 세뇌된 청년들은 합숙소에 갇혀 매일 거리로 나가 다른 피해자를 물어오는 앵벌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위. 인유 캡슐 국내 유통 괴담. 대한민국 국민들을 충격과 구토에 빠뜨렸던 역대급 엽기 사건입니다. 중국에서 사산된 태아나 죽은 영아의 시신을 말려가루로 낸 뒤 정력제나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한국으로 밀수한다는 끔찍한 소문이 인터넷을 휩쓸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라며 믿지 않았죠. 2011년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관세청의 단속을 통해 이 괴담은 100%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관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밀반 입되던 정체불명의 캡슐 수만 정을 압수해 국과수의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캡슐 안의 내용물은 염기서열이 99.7% 일치하는 인간의 DNA였으며 머리카락과 손톱 파편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인유 캡슐이 국내 한약재 시장의 뒷골목에서 암암리에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위. 외딴섬 염전 노예 사건. 괴담이 현실을 덮쳐버린 대한민국 현대 인권사의 가장 어두운 흑역사. 대망의 1위입니다.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다가 낯선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시고 잠들면 다음날 이름 모를 외딴섬에서 소금을 캐고 있게 된다는 괴담. 1990년대부터 끊이지 않았던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며 이 괴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이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이 직업소개소의 게임에 빠져 신안군의 한 염전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하루 14시간씩 매를 맞으며 소금을 캤고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감시를 피해 몰래 서울의 어머니에게 소금 캐러 왔는데 구출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서울의 경찰관들이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 섬에 잠입하여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이 수사를 기점으로 섬 전체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착취당하던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괴담이 대한민국 섬마을의 끔찍한 민낯을 들춰낸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어넘기고 있는 그 커뮤니티의 괴담 글, 혹시 누군가의 간절한 구조 요청은 아닐까요? 어떠셨습니까?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영화 같은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의 사회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오늘 밤 혼자 택시 타기 무서워지네. 내 방 도어락 주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현실은 때때로 우리가 만들어낸 괴담보다 훨씬 잔인하고 교묘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너무 완벽한 호의나 지나친 고수익을 제안하는 손길은 한 번쯤 의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설마 이게 진짜였다고? 라며 가장 소름 돋았던 사건은 몇 위였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실화 괴담을 공유해주십시오. 오늘 망둥이의 팩트체크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지수를 한 단계 높여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괴담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파헤치는 유튜버 망둥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엄청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뿅!